일단 산재 보상은 다 받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산재 보상 받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산재법은 그 보상 기준이 최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이죠. 평균임금 70%. 우리가 뭐 장애 등급 12급 154일분 뭐 이렇게 딱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다쳤는데 이걸 제대로 보상받은 거냐? 물론 내 몸 다쳤는데 돈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복원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데, 산재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 한 팔이 잘렸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 받고 이런 거 보니 2천만 원이야. 한 팔 잘린 사람이 2천만 원 갖고 사라집니까? 택도 없잖아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정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향후 노동력 가능한 연령을 따지게 됩니다. 내 나이 30살이야. 30살에 다쳤는데 2천만 원 받아갖고 팔아놓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택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노동력 가능한 나를 뭐 사규에 55세로 정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를 55세로 적용하고 60세까지 일할 수 있죠. 그러면 25년은 적용을 하고 그 현재 적용으로 5년간은 도시일용 노임으로 적용을 해서 그 본인의 실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호프만 계수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총손해가 보니 호프만 계수로 따져보니 노동력은 뭐 50% 상실이요. 노동력 50% 상실이야. 근데 앞으로 25년 계산해보니 뭐 1억 손해더라. 그래서 아니 총 60세까지 해서 도시록 노임까지 해서 1억이 손해더라. 근데 산재에서 2천만 원 받았어. 보상금으로. 요양비 휴업금에 따져보니까 1천만 원 나갔어. 3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7천만 원 손해죠. 이 양반이 손해가. 그러면 이건 누가 보상해 주냐? 이건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산재법에서는 본인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 과실 여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만 따진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민법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본인 과실 얼마냐? 아니, 네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다치지 않았을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과실률이 30%.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미비했어. 뭐 프레스에 뭐 연동장치, 양수, 양손으로 해서 프레스를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또 양손으로 하다 보면은 누르고 물건 가져 늦잖아. 속도가, 생산 속도가. 그래서 에이 발로 눌러. 스위치를 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주 과실 70%다. 그러면은 총 1억 손해에서 본인 과실 30% 빼면 7천만 원 손해죠.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본인한테 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빼면 4천만 원. 이것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꼭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걸 산정하는 데는 뭐 본인의 과실률도 그 어떤 신체 감정을 통해서 본인의 노동력 상실률도 신체 감정을 통해서 산정을 해야 되고, 본인 과실률은 어차피 이제 법원 이제 판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
우리 건물 월세 뭐 100만 원씩 내면서 임대 보증금 500 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소공업자야. 그러면 사실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병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 영세한 우리나라 사업장 중에 영세한 사업장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장들, 모 재벌 회사들 이런 거 뭐 눈 하나 깜짝 않고 줄 수 있죠, 돈. 하지만 대형 사고 나는 사업장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들도 노동하다가 에이 기계 한 2대 사고 내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프레스 2대 사서 일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가 청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좋아서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뭐 돈이 주목이라고 그 소규모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근제보험을 들어오게 하죠. 근제보험, 그나마 근제보험이 들어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양호한데 일반 제조업에서는 근제보험을 들어있는 게 극히 드물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생존권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본인 과실률을 공지한 사업주 과실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그 현행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일 때문에 업무 중에 나 영업직이야. 약품 배달하러 가다가 받았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산재 처리했어. 그러면 이것이 양쪽으로 산재에서 청구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청구하고 이럴 수는 없다. 한 군데에서만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산재 처리하게 되면은 산재에서 보상을 받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지급해주는 시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로 그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을 안 들어있는 거야. 이거 무대뽀야 이게. 종합보험 그냥 책임보험마저도 안 들어져 있네. 그러면 그냥 산재 처리하면 되겠죠. 산재에서 보상 다 받고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법,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생긴 지가 이렇게 그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국민연금 자체 내에서 이제 그 자문의의를 통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받는 일반 재해에 비해서 산재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50%만 장애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이제 국민연금 보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의 이제 보상 관계는 이제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산재법을 적용받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대두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기까지 좀 접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 내지는 산재 이런